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드디어 좀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게 마이크론도 오르고 하이닉스도 오르고 당연히 엔비디아 많이 오르는데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뒤쳐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게 큰 업사이드가 있을까요? 그건데 삼성전자의 업사이드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안 됐던 이유는 뭐 너무 명확해요. HBM이 없는 건 아닌데 엔비디아향 HBM이 없는 거죠. 그런데 범용 D램이나 낸드는 이익률이 사실 뭐 4분기만 해도 거의 없었죠. 낸드 마이너스에 D램 조금 이익. 근데 1분기에 돼서는 그래도 D램은 이익률이 좀 올라왔고 낸드는 여전히 좀 낮지만 이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엄청 그 HBM을 엔비디아 납품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는데 삼성전자의 포인트를 본다면 사실 D램의 캐파는 커요. D램 많습니다. 낸드도 캐파가 커요. 근데 이게 이익을 못 내니까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는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2분기에는 D램이 상당히 이익을 냈잖아요. 그런데 3분기에 더 올라가고 4분기에 더 올라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D램 감산하다가 증산하기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할까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HBM이 이제 엄청나게 흡수를 하면서 기존 D램의 이제 공급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그리고 수요는 좀 회복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사람의 우위에서 일반 D램 낸드도 공급자 우위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가격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률은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원래 좋을 때는 D램 낸드도 원래 50% 이렇게 나잖아요. 이익률이. 그렇게 났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 아직 20%대 이러니까 이게 40% 이상 이익이 난다. 이런 사이클의 고점으로 가기 시작하면 D램 낸드의 기존, 레거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일반 범용 D램 낸드도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캐파가 커서 많이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레버리지가 크게 발생하는 거죠. 드디어 이게 하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버의 회복,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AI 서버가 너무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공급을 다 빨아가고 또 다 HBM만 내리잖아요. HBM 내리다 보니까 일반 D램 낸드는 많이 못 내립니다. 그래서 공급 제약. 그리고 중국에서도 리스타킹이 시작됐고 안 좋았던 부분에서까지 수요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범용까지 좋아진다.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한다 안 했냐는 벌써 한 몇 차례 나왔던 것 같아요. 뉴스가 나오면 우와 하면서 삼성전자 오르고 하이닉스는 이상하게 그냥 빠져요 보통. 그리고 근데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또 다 몇 달 있다가 또 나와요. 젠슨 왕께서 삼성전자 테스트가 끝난 게 아니다. 이거 갈 때까지 할 거다. 할 것 같다. 온갖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가 푹 뛰었다가 제자리에 돌아가고 하이닉스는 훅 빠졌다가 다시 푹 올라가고 이런 게 반복됐어요. 근데 이거를 맞추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못 맞추는 거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반기에 들어오는 가겠죠. 그럼 엔비디아가 그러면은 공급이 부족한데 하이닉스만 가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듀얼로 가야 가격도 엔비디아도 자기 유리한 입장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고 싶을 거고 해주려고. 그리고 어쨌든 그분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하긴 하겠죠. 근데 시기를 왜 맞춰야 되는지가 중요도가 떨어졌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중요도가 떨어졌냐? 아까 말씀드렸던 게 기존 D램 낸드가 적자고 소용이 없어요. HBM만 떼돈을 벌면 이걸 넣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제 기존 D램 낸드도 돈을 벌고 더 벌고 하는 사이클에서는 HBM을 넣는 시기를 한 달 단위로 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들어간다면. 만약에 연말까지 너무 못 들어간다면 투자 포인트 안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들어간다면 기존 D램 낸드가 이익이 폭증하면서 회사 수익을 받쳐줄 거기 때문에 기다릴 시간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한 4분기 정도에는 사실 2분기에도 숫자가 잘 나오고 있지만 2분기가 성수기 아니잖아요. 뒤로 가면 더 커지죠. 하반기 말에 큰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HBM 없이도 숫자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HBM은 노이즈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이 재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얼마나 갈 수 있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이닉스 돈을 많이 벌어요. 저도 하이닉스 좋아합니다. 저는 한번 찍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ESSD까지 돌기 때문에 하이닉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본 적이 없어요. 물론 PBR이 당연히 그래서 높죠. 근데 북보다 뭐 엄청 높은 이익을 만들어내면 PBR이 높은 거죠. 삼성전자는 조금 더 기준을 갖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미 예전에 밴드를 과거에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시클리컬 산업이니까 올랐다 내렸다는 밴드를 그냥 뚫어버렸어요. 신고가가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 PBR을 적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잘 알 수 없어요. TSMC가 그랬어요. TSMC도 공장이 있잖아요. 그럼 PBR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있고 시클리컬한 사람 PBR을 볼 수 있어요. 북이 얼마나 좀 투자해서 얼마나 만들어놨냐잖아요. 그럼 북이 이만한 회사는 공장 요만한 거고, 북이 이만 웨이퍼 캐파 이만큼 큰 회사는 이 사이클의 피크 때 얼마 벌 수 있느냐가 요만한 거랑 요만한 게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북 대비 P 가격을 얼마나 받고 있냐, 투자한 거 대비 얼마나 받고 있냐, 이걸 갖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엔비디아는 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 없잖아요. 공장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남들이 만들어주고 나는 설계하는데 PBR 적용하면 안 되죠. 하이닉스는 PBR을 적용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PBR 고점이 뚫렸어요. TSMC는 예전에 뚫려서 하늘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PBR이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하이닉스의 그림이 그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아직 고점 PBR을 못 왔어요. 예전에 좋으면 한 2.2배? 좋을 때는 북이 쌓여서 PBR이 또 움직이기 때문에 지나서 본 거랑 옛날에 추정한 거랑 다르긴 해요. 근데 대략 2배가 넘어요. 2배가 넘게 PBR을 받았었는데 지금 한 1.4배 정도일까요?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얘의 타겟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D램 낸드가 피크 사이클로 가면 예전처럼 2.2배? 이렇게까지 간다. 그러면 계산도 좀 쉬워요. 14랑 21이랑 보면 1.5배죠. 극단적으로 1.5배, 50% 업사이드가 PBR 상으로는 룸이 있는 거죠. 그런데 HBM이 만약에 엔비디아의 라프를 성공하면 매출액 자체가 크잖아요. 가격 단가가 다르니까. 매출액 단체가 커지고 이익률 자체가 커지고 옛날 사이클과 다르고 AI라는 그 열풍에 같이 올라타는 뒤늦었지만 회사가 된다면 그럼 이제 말도 안 되는 업사이드가 나오는데 그건 아직 거기까지 얘기하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밴드 플레이로 봐도 업사이드가 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슨 막 숫자를 정확히 추정해가지고 막 PER을 주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좀 너무 단순한 방법 같지만 의외로 이런 게 과거에 시클리컬 메모리 산업에 잘 맞았기 때문에 사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업사이드를 볼 수도 있다. 안 좋은 거는 여전히 파운드리인 것 같아요. 파운드리는 2분기도 적자고 모르겠습니다. TSMC가 너무 잘하고 삼성전자가 그 생태계를 갖추고 공정을 따라가고 그 고객을 확보하는 게 갑자기 이번 분기 다음 분기 무지하게 달라지진 쉽지 않죠. 메모리 가격은 이번 분기 다음 분기에 확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를 보는 거죠. 이 메모리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미 큰 매출액과 캐파에서 이익률이 확 돌아서면 이익률이 돌아서는 폭이 마이너스에서 몇십 프로까지 50%까지 올라가는 게 이 스윙이 무지하게 크니까 보는데 파운드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장 이게 바뀌진 않을 테니까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사실은 삼성전자 밸류에이션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좀 지켜볼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사실은 주가에서는 메모리만큼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 잘하면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럼 가는 과정이 길잖아요. 어떻게 확인하면서 가야 될까요? 결국 이 하이닉스는 오히려 포인트가 전에 엔비디아 ARM, 하이닉스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D램 낸드 가격보다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AI를 치고 나가는 게 더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레거시, 그러니까 기존 범용 D램 낸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계속 좋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범용 D램 가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오른 추세잖아요. 제가 수출 데이터 그때 말씀드렸는데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면 양도 늘고 있고 P가 계속 막 오르고 있어요.
디램 익스체인지 같은 데 가서 봐도 뭐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로 P를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범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정말 이 가격이 좋고 이제 이거를 수요자들, 디램을 사가는 사람들도 계속 받아주고 있느냐, 뭐 서버가 늘어나느냐, 뭐 일반 PC나 스마트폰의 회복도 이어지느냐, 뭐 애플이 뭐 얼마나 애플이 또 뭐 이게 다음 거 기대가 좀 있잖아요. 애플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갔는데 애플이 다음 걸 많이 사면은 이 애플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또 콘텐츠를 또 많이 사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길은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이 남은 업사이드 룸이 많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수출 데이터 직접 체크하셔도 되고 어려우시면 저희 채널을 계속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독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만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를 넘어서잖아요. 3,000조 이상 되고요. 그때 TSMC가 30% 초반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보다 더 큰 시장에서. 근데 진짜 그것도 신기하죠. 대만의 GDP가 얼마 될까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인구가 반이니까 GDP 반 정도 되겠죠. GDP의 반인 나라의 시가총액이 우리보다 더 커요. 삼성전자가 못 올라서 그런 거 클 것 같습니다. TSMC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삼성전자가 더 시총이 큰 TSMC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끌어올린 거고 그 밑에도 뭐 관련 회사 다 올랐을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뭐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으면서 그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우리나라가 뭐 2,500조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500조다. 그래서 비중이 대충 20% 초반 그렇게 나오죠. 근데 만약에 그런 뭐 범용 메모리가 다 돌고 해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막 더 커진다.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의 시장 비중이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다른 종목들이 크게 오르면 뭐 그 자리에 있겠지만 다른 종목이 이렇게 크게 오르지 못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시장 비중이 더 커질 거예요. 만약에 뭐 TSMC처럼 30%를 가면 이 시장의 주식시장의 관계자들은 삼성전자가 없으면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다른 거를 팔 수도 있겠죠. 이거를 만약에 안 채워두는 분이라면 삼성전자 위주로 올라가서 비중이 더 커진다.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채우려는 수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